네, 우리가 앞에서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얘들아 이번에는 지수 부등식입니다. 바뀐 게 뭡니까? 자, 등호가 이렇게 부등호로 바뀐 거밖에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지수 부등식에서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면 감소할 때죠. 감소할 때. 왜 그러냐? 우리 증가할 때는 보세요.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였잖아. 그래서 x값이 클 때 거기 대응하는 함수값도 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수 부등식을 풀 때 이 밑이 1보다 크면은 그죠? 이 지수끼리도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끝납니다. 방정식하고 똑같죠? 우리 방정식에서 이렇게 됐을 때 자, x1하고 x2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됐었잖아요. 자,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대소관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자,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언제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소일 때는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누가 더 크냐? x2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더 큽니다. 보이시죠? x2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요 아이보다 더 커요. 자,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x값을 보니까 여기 x2죠? 자, 여기가 x1이죠? 자, 누가 더 큽니까? x1이 더 크죠? 자, 분명히 누가 더 크냐면 요 아이가 더 큽니다. 보이시죠? 분명히 얘가 더 커요. 근데 자, 이 지수끼리 비교를 할 겁니다. 밑은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할 거잖아. 지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부등호의 방향이 어디로 벌어졌습니까? x1을 향해서 벌어졌죠. 자, 여기는 분명히 x2를 향해서 입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는 x1에 대해서 입이 벌어졌죠.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감소일 때, 요때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방정식하고 내용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수 부등식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죠.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밑이 같아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는 밑의 크기에 따라서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됩니까?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뭐를 봐줘야 돼? 밑이 1보다 큰지 여러분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지? 자, 근데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보이시죠? 자, fx, gx가 더 큰데 그대로죠? 맞나요? 자, 근데 감소일 때는 분명히 요 식에서는 gx를 향해서 입이 벌어져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fx를 향해서 입이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더라.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 밑에 뭐가 있을 때 미지수가 있을 때 그죠? 자, 이때도 방정식하고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대신에 부등식일 때는 밑이 보이시죠? 이 밑이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인지를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왜? 1보다 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가 안 바뀌잖아요. 이 둘이. 자, 0하고 1 사이면은 이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밑이 이렇게 미지수일 때는 1보다 큰지, 즉 증가인지 0하고 1 사이인지, 즉 감소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x가 1인 경우도 봐주셔야 되겠죠. 자, x가 1인 경우에도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x가 1일 경우에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자, 1의 거듭제곱은 어떻죠? 무조건 1 아닙니까? 자, 1의 거듭제곱 무조건 1이죠. 따라서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등호가 있을 때는 그때 x1이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이 이렇게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셔라. 자, 세 번째입니다. ax 꼴이 반복이 될 때, 그죠? 이거 우리 방정식에서도 있었죠? 자, 어떻게 했니? ax 제곱을 t로 치환을 했었습니다. 치환을 하고 나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야? 새로운 변수의 범위, 새로운 변수의 범위를 꼭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